네, 이 강의 동영상은 와글와글 세상TV 대표인 박명섭 교수님의 초청으로 강의를 녹화하여 올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상보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 가입과 보험 금액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보험 가액은 화물에 대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 금액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이제 약정해서 정하는 이제 보험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보험 풀 인슈런스는요, 보험 가입과 보험 금액이 동일하게 이제 가입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화물에 대해서 인보이스 밸류가 1,000만 원짜리라면은 그 1,000만 원짜리 화물에 대해서 완전히 파손되면은 1,0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금액도 1,000만 원으로 해서 가입하겠습니다. 요게 전부 보험입니다. 일부 보험은요, 1,0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이제 저는 완전히 파손되더라도 5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입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전부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 이제 보상 금액을 최고를 500만 원으로 잡았으니까 보험료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초과 보험이라는 것은 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험 금액을 2천만 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이러면은 요게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액 이상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물품에 대해서 2천만 원 보험금액으로 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사고 터져서 완전히 박살나면요. 초과된 1,000만 원 보상 못 받고 보험가액만큼 1,000만 원만 보상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상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2천만 원 보상, 2천, 보험금액 2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니까 보험료는 더 내고 있었지만은 실제 사고가 터져서 보상받을 때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보험은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요, 이거 도덕적 해이가 무진장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죠. 100만 원짜리 물품을 1억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물품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 몰래 뭐 부순다든지 이런 도덕적 해이를 이제 일으키고 그리고는 1억을 보상받으면 그러면 그 적은 돈으로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중복보험은요, 하나의 보험 목적물을 여러 보험회사에 나누어서 가입을 하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가입한 것 전체 보험 금액을 더해보니까 또 초과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터지더라도 완전히 파손되는 전손이 일어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그 보험 금액의 합계 이제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즉 보험가액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중복보험은 초과보험이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제 그 보험 가입된 비율에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이제 전부 보험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동보험은요, 요거는 전부 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보험 목적물 가지고 4개의 보험회사에다가 250만 원씩 이제 보험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4개 보험회사에 하나의 이제 보험 목적물을 가지고 4개로 나누어서 가입인데 그 4군데 보험 금액을 다 합해 보니까 이제 보험 가입하고 일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해상보험은 재보험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재보험은 이제 그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가 터지면은 그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큰 그 보험을 다 인수를 하고 그 사고가 터지면 보상을 해주면은 이 보험회사도 보상해주고는 결국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재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 상장된 그 재보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 리라고. 여기가 우리나라의 재보험 회사고요. 코리안 리도 당연히 또다시 재보험을 가입한다. 이 해상보험 같으면은 영국에 이제 그 큰 우리 그 재보험회사, 보험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보험회사도 이 사고 터지면은 보험 보상해주면은 보험회사가 재정적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해상보험에서는 재보험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자, 해상손해의 종류를 보시면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가 있습니다. 직접 손해는요, 실제 우리가 화물 같으면 내 화물에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돼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접 손해는요, 이 직접 손해 이외의 손해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사고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 보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그 보험 약관이나 이런 데서 이 사고 터지면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사고로 이런 게 발생되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비용, 간접적인 손해도 우리가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적 손해는요, 요건 직접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손실이 발생된 것이고요. 비용 손해는 우리 그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비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간접 손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자동차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빵 터지면요. 그 차만 보상해 주면 되는데 그 차를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고 난 차를 견인을 해내면 견인 비용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 파손 잔해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시키면은 다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 손해, 간접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적 손해에서는요, 우리가 전손을 보시는데, 이 전손은 우리가 그 보험 목적물 피보험이 완전히 박살 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해상보험에서는요, 현실전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전손은 현실적으로 보험의 목적물이 실제 완전히 박살 난 겁니다. 두 번째, 물건 본래의 성질이 상실되었을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용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1,000톤을. 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그 침수가 되는 바람에 쌀이 바닷물에 흠뻑 젖었어요. 자, 그러면 물이 빠지고 나면 쌀은 남아있지만은 이 바닷물에 흠뻑 젖은 쌀은요, 더 이상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 본래의 성질이 상실된 경우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전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 포획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 지배력. 자, 어떤 이제 그 납포가 되거나 이래가지고 내 화물이 실려 있는 배가 이제 납포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가져가고 이건 알지만은 그 화물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화물은 더 이상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전손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요, 아직도 미싱, 행방불명이 일어납니다. 즉, 배, 선원, 그 다음에 배에 실려있는 화물, 이 통째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배가 사라진 겁니다. 선원이고 화물이고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전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에는요, 추정전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상보험에만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현실 전손은 아닌데 그냥 전손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실 전손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가정을 이거 해봅시다. 그 차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정말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리고 뒷범퍼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범퍼가 남아 있는 게 이제 잔존 가치가 뭐 10%, 5%로 보죠. 여러분, 차가 완전히 다 타서 범퍼 하나만 살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 그래도 범퍼가 남아있으니까 분손으로 봐야 되겠구나. 아니죠.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아이고, 그거 다 완전히 다 불탄 것이지, 전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손으로 이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추정 전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화물을 빼들어 갔는데 그걸 제가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아직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안 돌려줄 것이다 하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 위에 현실 전소는 어땠습니까? 회복이 안 된다고 아예 딱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밑에 추정 전소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물건을요. 이걸 원상 회복시키는데 비용이 1,200만 원 들어갑니다. 아니 1,000만 원짜리에 돈을 1,200만 원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차라리 그냥 1,000만 원 보상해주고 끝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추정 전송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도 또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1,000만 원짜리가 또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이제 들어간다. 운송비 포함해서. 그걸 왜 그렇게 돈을 씁니까?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팔거나 이러면서 이제 처리를 해버리고 추정해서 이제 전손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 추정 전수는요, 위부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이 위부도 영법에서는 이제 계약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앞에 우리 자동차 화재의 경우를 봅시다. 지금 5%의 잔존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잔존 가치를 보험회사에다가 넘겨주고 나는 완전히 박살난 것으로 전액 전손으로 보상해달라. 그래서 abandon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give up, 포기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범퍼는 사실은 나의 소유물인데 이거를 내가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 나의 소유물의 그 소유권을 give up, 포기를 하고 보험회사 쪽으로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는 전액을 보상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abandonment, give up, 포기하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추정전소는 잔존 가치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을 그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100% 보상을 받으면 그거는 소유권은 보험회사 쪽에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전소는 위부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정전손을 해준다고 하는데 추정전손 거부를 하고 저는 위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보험회사는 분손 처리해줍니다. 아까 같이 자동차 범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5%가 파손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추정전손 위부를 안 하겠다 하면 보험회사는 95%만 보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부를 하지 않으면 추정전손에서는 분손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손은요, 파셜 로스죠. 일부분이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죠? 단독 해소는 내 화물의 일부분이 파손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동 해소는요, 이제 전체 이 공동의 위험에 위험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자, 배 전체에 여러분 화물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화물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일부 화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투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배 전체와 배에 실려 있는 화물 전체로 볼 때 일부분을 우리가 공동 훼손 희생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로 볼 때는 그 부분이 이제 분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훼손도 배 전체로 볼 때는 분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General Average. 예. 그래서 분손 우리가 이렇게 봐주시고요. 비용 손해를 보시면은 순수 구조료가 있습니다. 우리 배에서는요, 저도 이제 보트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제가 만약에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눈앞에 보니까 어떤 배에서 지금 사고가 터져가지고 막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이고 사고 터졌네 나는 바쁘니까 가야지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냥 가서 사람을 구조하는 작업도 하고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조하다 보니까 내가 가던 길로 가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또는 이 구조한다고 배가 이제 기름을 써서 들러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료를 보험 보상 저쪽으로 보험 이제 그 보상으로 이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화물이 빠졌는데 사람을 구조를 하지 화물을 건지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해상보험에서 화물의 경우는 순수 구조료가 발생된 경우는 진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 구조료는요.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바다에서 지금 배에 뭐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이거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 전문 이제 구조단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50만 달러 줄 테니까 지금 바로 너희들 배를 타고 가지고 저 배의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 좀 구조를 해줘.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구조해 준데 50만 달러.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약 구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비용은요, 우리가 그 공동 훼손 비용과 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특별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그 피보험물 자체에 단독 훼손, 우리 분손, 단독 훼손이 아니고 그 손해를 반드시 경감시키기 위해 발생된 비용이므로 단독 훼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 비용은. 또, 나의 화물에 대해서, 나의 사람에 대해서 그하다 보니까 공동 훼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 비용은요, 만약에 발생되면은요,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의 합계가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되지 보험 금액을 초과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손해 방지 비용은요, 우리가 손해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은 원래 우리 보험에서는 보면요, 사고가 터지더라도 해상보험에서는요, 손해 방지 의무가 있고 손해 경감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아이고 사고 터졌네 놔둬라 그들 놔둬 나 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피보험자의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해 방지 손해 경감 의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증권에도. 그래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험가입되어 있다고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행위를 이런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이런 손해 경감 의무를 했더라면 이 정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보상은 해주는데 그 20%는 빼고 보상해준다. 이러면서 그 비용을 빼는 거죠. 그래서 손해 방지, 손해 경감의 의무가 피보험자한테 있는데 이 손해를 다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이 발생된다고 해서 아이고 그거 비용 발생되면 나 보상 못 받는데 그러면 손해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야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 방지 의무를 이행을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발생되는 걸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구조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손해 방지 비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그 특별 비용하고 손해 방지 비용의 차이점은요. 손해 방지 비용은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 손해 방지 비용 손해를 합해가지고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보상됩니다. 뭐 최대 200%까지 이렇게 초과해도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방지 비용과 특별 비용을 제가 밑에 두 개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 손해 방지 비용은 피보험자 그 사용이 대리인 행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비용은 이 어떤 비용 발생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집행하고 하는데 그 행위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손해방지 비용은 진짜 어떤 위험이 발생된 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면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비용은 보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사고 터지고 나면 그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청소시키고 이러다 보면 그 비용도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비용은 보통 리스크가 이미 다 끝나고 난 사고 이제 후처리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은요, 적하보험. 화물을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을 이제 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특별 비용은 이제 종종 이제 적하보험에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손해방지 비용은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비용은 이 보험 금액을 초과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이것으로 해상보험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